네, 정부가 오늘 내년부터 적용할 세금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핵심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일자리 늘리는 기업의 혜택을 더 늘린다는 건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제 개편안 작성을 총괄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계 개정안 최대 관심은 부자 증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경제는 최근에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돼서 저성장 양극화, 그다음에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이 약화되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세제 개편안도 이런 경상을 감안해서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받침하기 위한 세액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계 개정안 최대 관심 역시 부자 증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 늘리는 방안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좀 늘리는 대신에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좀 줄여서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세율은 소득세율은 이제 과표 3억 초과자에 대해서 2%포인트 올리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2%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을 넘으면 현재 20%인데 25%의 누진세율로 적용하고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측면에서도 현재 신고 세액 공제를 이제 7% 해주고 있는데 그걸 좀 단계적으로 줄여서 3%를 낮추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의 일가 몰아주기를 통해서 또 편법적으로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정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부자 증세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극소수 최상위에만 세금을 늘려서 그 형평성을 더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이 저성장 양극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액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또 비과세 감면을 계속 줄여와서 현재 감면을 더 이상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액기반 확충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검토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 여건이라든지 법인세를 올렸을 때 어떤 파급 효과,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올리게 됐는데 이제 25%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25% 수준이 이제 물론 종전의 그 25% 수준 인하하기 전의 수준 환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OECD 국가들 평균을 보면은 현재 한 22%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이제 평균 수준인데 OECD 국가들도 이제 경제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그런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한 25% 수준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환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세는 이 형평성 제고 말고도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재원의 이 마련에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증세를 해야 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이번 부자 증세가 178조 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분할까요? 이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소요가 이제 5년간 178조입니다. 그중에 이제 세출 절감 부분이 이제 95조고요. 95조. 그다음 세액 확충 부분이 이제 83조 가량 됩니다. 이 83조를 어떻게 확충하냐면은 이제 국정 과제 발표할 때는 이제 당초 저희들이 전망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망한 향후 5년, 18년에서 22년까지의 세수 추계액이 최근 이제 세수 여건이 좋아지고 해서 재추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전망한 그 수치보다 한 60조 정도가 더 이렇게 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재정 소요에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60조는 그걸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세액 확충을 통해서는 한 20조 되는데 세법 개정은 한 11조입니다. 그때 국정과제 그 소요에서는. 근데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연간 5.5조고
5년간 23.6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들은 충분히 조달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동연 부총리가요, 세법 개정안 브리핑 때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 또 고소득 사업자 등의 세원 투명화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은 이제 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이라든지 R&D, 투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경쟁력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은 지속을 하면서 그 최대한 좀 이렇게 축소폭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고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제도는 폐지를 하면서도 이제 청년 고용을 늘린다든지 임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고요. R&D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그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그다음 R&D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또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R&D 지출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폭 좀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적용 기한인들이 있습니다. 3년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현재 금년에 적용 기한이 도래를 했는데 그 기한을 좀 연장을 하면서 다른 투자세 공제의 지원 수준으로 일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성실 신고 확인 제도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고할 때 어떤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든지, 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그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그런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어떤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기업과 부자 증세 말고 서민 지원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세정 개정안에서 내세울 만한 서민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민중산청 지원 중에 이제 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이제 그 근로장려금 EITC의 지급액을 내년부터 한 10% 수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그걸 한 250만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현재 10%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걸 12%로 올려서 그 12%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음식증이라든지 그 중고차 매매업자 이런 분들의 그 부가세 부담을 좀 경감을 해주고 그다음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 교육비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성실 사업자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좀 더 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럼 농어촌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에 대해서도 농업인 수준으로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또 일자리 확대, 상생 확대를 위한 뭐 세액 공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큰 골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고용정대세제 신설 이런 부분인데 기존의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이런 부분은 고용과 투자를 같이 해야만 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고용을 아무리 늘려도 투자를 못하니까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늘리면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고용정대세제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원 기간이 현재 1년인데 이걸 2년 늘리고 그러면 또 대폭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이 그 청년 정규직을 한 명 고용을 늘리면은 2년간 총 2천만 원을 이렇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을 늘린다든지 그 정기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물론 이런 그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일자리 얼마나 늘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계량화해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세제뿐만 아니고 지금 재정이나 금융이나 다른 어떤 그 지원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수단들과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이나
그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민 지원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보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이 미래 재정 지출 대비용으로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문제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이 부가세는 어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간접세죠. 예, 서민의 부담 증가 이런 걸 감안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 올라가고 또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게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이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부가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